아파트에 대한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다. 그래서 시험에 아무 말 없이 입주권이라고 나와서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고요. 입주권이라고 하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입주권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5번 20톤 미만 선박인데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 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박은 20톤 이상도 아니고 미만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2번은 틀린 것. 3번 옛날에도 이 문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 이게 X라고. 자격증은 시도지사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하니까요. 3번, 4번은 풀었죠 아까? 그 다음에 4번은 안 풀었고 5번 6번 안 풀고 7번, 8번 아까 9번은 했고요. 나중에 보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옳은 것은 1번입니다. 허가, 불허가, 이의신청은 1월 이내에 합니다. 1월 이내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이런 말 없고요. 그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고만 돼 있고 1월 이내에 알려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2번 틀렸고 지금 저번 주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내드리는데 대부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있는 분들도 어려운 거 지금 전혀 안 보고 쉬운 것만 보면 나중에 시험지 받아 들고 고통받아야 되고 지금 보통 고통받으면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가슴 벅찬 혈을 느끼는 거니까 미리 좀 고통받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도 원래 진도 범위 내에서 시험 내라고 했는데 15문제 중에서 그 좁은 범위에서 15문제 내면 계속 중복돼요, 문제가. 그래서 진도와 관련 없는 것도 한 4문제 정도 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왜 진도 아닌 거 냈냐. 어차피 뭐 시험을 꼭 그 진도 범위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범위 어차피 봐야 되니까 해설은 다 드릴 테니까 좀 그 점을 양해해 주시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 뒤에 실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새로 개정된 거 이런 거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시험 볼 때도 진도와 관련 없는 게 몇 문제 있습니다. 4문제 정도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 청구가 아니라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다 있죠, 뒤에. 4번 매수 청구를 받은 관청은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야 된다.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꼭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도 있다고요. 그 10번에 해설에 그렇게 적어놨죠. 해설이 뒤에 보면 10번에 해설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도 있다고요. 10번에 해설에 있죠. 4번. 예,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5번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옛날에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번에 1번이고요. 11번에 1번 11번에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예, 30일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죠. 1월 이내?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 1월 이내라고요. 그 1월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옛날에 이게 30일이었어요. 작년에 1월로 바뀌었다고요.
1월이 암기 프린트 45번에 몇 번에 있어요? 45번에 1월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14번에 있죠? 45번에 14번. 이게 30일이었다고요. 작년 6월에 바뀌었어요.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였어요. 지금 1월 이내다. 1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번에 1월 26일부로 개정됐기 때문에 민법에 나오던 우리 중개실무에 나오던 반드시 출제되겠죠. 답은 5번이죠. 부산광역시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 오뎅 5억입니다. 5억. 부산 오뎅 5억이 맞는데 과밀억제권에 해당되는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부산이 광역시에 해당돼요. 그래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 그 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번에 바뀐 게 우선 면제 받는 6억 1천, 5억, 3억 9천, 2억 7천 이 부분만 바뀌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3억 9천 이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가. 지난주에도 이 표 있는 문제 하나 있었죠. 지난주 1번이 답이었어요. 파주가 있었다고요. 이거하고 아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들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러면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33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 범위,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는데 양가로 3번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3번을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양가로 1번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 소위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원칙이 시도, 예외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인터넷에 질문 올리신 분 보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나요? 이게 업무정지 사유가 20번에 있죠. 20번. 20번에 동그라미 13번. 20번에 동그라미 13번 업무지역 범위 위반 그 뒤에다가 중개인 가로하고 중개인 적어놔요. 중개인. 법 7600 이거 업무지역 범위가 있는 건 중개인밖에 없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만 해당된다고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니까 업무지역 범위가. 자, 그래서 중개인이 시도라는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업무지역 범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시험에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좀 별표하려고 하니까 별표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개인이 왜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부칙은 출제인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본문만 보지 부칙은 부수적인 걸 규정한 게 부칙이거든요. 그래서 부칙 관련된 거는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나왔어요. 최근 10년간. 자, 그 다음에 이 중개대상물 범위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요. 중개사물의 범위가. 즉 시험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양가로 3번이라고요. 양가로 3번은 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느냐 하면은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24번을 보시면 24번이 우리 3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박스에 보니까 33페이지 1번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개업은 겸업이 아니고 원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본래 고유 업무고요. 2번부터가 겸업인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 관리 대행업만 됩니다. 임대업은 하면 월세를 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방 한 개에 관리 대행하니까 방 한 개에 10,000원 정도 받아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가구 한 20가구 정도 관리하면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월세. 그 10,000원 받고 귀찮아요. 그것도 주인이 왜 월세 안 들었냐 하면 또 세입자한테 미리 해가지고 누구 안 들었다 다 보고하고 해야 되죠. 안 들어오면 계속 독촉하고 해야 되니까 돈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임대업은 못하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만 가능하지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은 관리 대행도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어떤 분 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아니에요. 상담을 계속 반복하면 상담업이잖아요. 상담업은 해도 되고 관리 대행업은 해도 됩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 되죠. 땅 같은 거 지금 파는 걸 보니까 만약에 원주에도 이게 임야 같은 게 있으면 그냥 팔면 비싸게 못 받는데 그걸 건축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집 지을 수 있도록 도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팔면은 더 비싸게 그게 일종의 그게 개발이잖아요. 개발은 돈 되는 개발은 못 한다고요. 개발에 관한 상담.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된다고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된다. 4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시험에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험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라고 되어 있죠. 맨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5번 주택상가의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다. 분양업은 안 된다. 분양업을 해야 돈 돼요. 직접 지어서 분양하면 반은 남는데 분양 대행하면 MGM 300만 원 먹으면 많이 먹어요. 분양 대행 해봐야. 그 300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분양 대행. 그래서 분양업은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업만 할 수 있다. 그 밖에 6번에 보면 도배 이사업체 알선만 가능하고 직접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이사업체 소개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주거든요. 중개사무소에. 근데 저한테는 그 2만 원 주더라고. 그럼 2만 원 주면서 하도 많이 깎아가지고 지금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2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러더라고. 그 의뢰인이 깎아서. 나중에 의뢰인 와가지고 뭐 깎았냐 그 묻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사비는 얼마나 주셨어요? 이삿짐한테 하나도 안 깎고 다 줬다더라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하나도 안 깎았다던데 하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다면서 다시 10,000원 더 갖다 주더라고요. 돈 안 낸다고 그래. 10,000원, 3만 원, 2만 원 이것밖에 안 줘요. 한 최고 많이 줘봐야 5만 원 정도밖에 안 줘요. 이삿짐 센터를 써내봐야. 도배업체는 소개시키면 많이 줘요. 10% 정도요. 건설업계에는 간행이 수주하면 리베이트가 10%예요. 건설공사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도배 인테리어 하면 3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리모델링 하면 20년 된 거 이런 거. 그러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그 재료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도배도 뭐 종이값은 얼마 안 돼요. 그 도배하는 게 비싸지. 그래서 이런 용역 알선만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된다. 직접 이삿짐 센터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제 수업 듣는 분 중에 사장님이. 근데 50% 남는다 하더라고, 이삿짐도. 저는 그렇게 안 남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한 100만 원은 더 주죠, 이사를 하면. 100만 원 더 주면 보통 보면 남자 직원 한 3명, 여자분 1명 이 정도는 오던 것 같은데 4명 오면 그 남자분 한 일당 2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3명이면 60만 원. 그래도 한 반은 남는다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은 뭐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주죠.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만 싸고 하는데 근데 그 맨날 하는 사람은 힘들지도 않대요. 또 우리는 한 번 하고 나면 골병 들어가지고 그냥 뭐 움직이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직접 만약에 미국에 이런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삿짐 센터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 손님들에게는 50% 할인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고.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삿짐 센터 하면서 해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더라고. 여자분은 중개업하고 남편은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거 도배가 장판 이런 거 하고 하면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 둘이 같이 보니까 서로 그걸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개하기가. 도배하러 가다 보면 또 집 팔겠다 이런 거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알 수 있고 또 소개하다 보면 도배 소개시켜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는 같이 해도 되더라고. 왜냐면 같이 붙어 있을 시간이 없고 계속 남자분들은 뭐 일하더라고. 뭐 자르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일하고 있으니까 같이 아무 말 일 안 하고 붙어 있으면 싸우죠. 예, 그래서 딴 일 서로 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안 싸우시고 사이 좋으신가 보네요. 보니까. 네. 예. 진짜 안 싸웠어요. 예. 안 싸우다 한번 싸우면 헤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이 싸워야 되겠네. 맨날 싸우는 사람은 뭐 그냥 또 싸우고 치고받고 또 금방 또 화해하고 그래요. 저도 맨날 싸워. 와이프가 막 욕하고 막 그래. 그러다 가만히 안 하면 저 혼자 또 금방 성질 급한 거는 저 혼자 그냥 저도 성질 급한데 한번 제가 눌리고 나니까 이제 뭐 뒤집으려면 또 칼부림 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금방 흥분했다 또 돌아와요. 지는 게 이름이 끼는 거예요? 자, 용역 알선만 가능하고 용역업은 안 되고 7번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6가지 겸업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중개업은 겸업이 아니니까 6가지 겸업할 수 있고 반가로 1번에 보면 개인교육공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7가지 업무를 개인은 다 할 수 있고 법인은 7가지 이것밖에 안 되고 개인은 이 7가지도 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담배 소매업 이런 것도 해도 돼요. 껌도 팔아도 되고 담배도 팔아도 됩니다. 다만 이 껌 팔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별로 없던데 다만 그 중개인은 법 14조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7번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중개인은 즉 경공매 14조 2항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거든요. 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중개인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동그라미 7번 이 박스 안에 이거는 중개인이 안 된다고. 네. 이거 말고는 중개인, 이거 말고는 오늘 문제에 보면 이거 있어요. 중개인도 이거 말고는 가능하죠? 오늘 문제 몇 번에 있나요? 이게 문제. (6번) 6번에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7번 빼고 나머지는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맞죠? 6번에 1번이 맞습니다. 답입니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의 모든 반드시 뿐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하고는 절대로 안 싸우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런 거는 위험한 거죠. 이게 모든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X가 많아요. 그래서 1번은 근데 옵니다. 2번은 모든 개업공개사 X라고요. 왜?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즉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는 뜻으로 X라고 2번. 7번은 안 된다고요. 중개인은. 그래서 2번 X죠.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허용된 7가지 이걸 모두 다 할 수 있다. 7번은 안 된다고요.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겸업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4번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X고 5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호 이게 옛날 기출문제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호수와 세대수와 상관없죠. 옛날에는 20호, 20세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미분양되었을 때만 분양대행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분양대행 가능해요. 또 지금은 20호가 아니고 30호죠. 30호, 30세대죠. 주택법. 옛날 기출문제니까 뭐 20호라고 돼 있는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20호라는 말이. 어쨌든 20호든 200호든 2000호든 상관없다고요. 분양대행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30호, 30세대가 넘으면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분양대행하면 된다. 아니면 청약통장 1순위, 2순위, 순위에 따른 순차적으로 분양대행을 해야 된다. 답은 뭘까요? 주택공급 규칙에 적용은 받아요. 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면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이에요. 그 시공사도 아니고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요. 그 레미안에 가보면 뭐 삼성물산 대리 이렇게 명찰 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삼성물산 직원이 아니고 제가 분양대행사 직원이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데요 하더라고요. 네,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요. 그런 분양대행을 치마 찢어진 거 있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근데 공개 분양은 해야 되죠. 보통 보니까 치마 긴 거 있고 찢어진 거 있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많이 하죠. 모델하우스 가면. 주로 그렇게 하던데요. 이거 파워포인트 이거 가지고 막 파워포인트는 아니구나. 그 불빛만 프로젝트 빔 그 불빛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예, 그런 분양 대행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인도. 공개 분양은 해야 됩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1번이 그래서 6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다시 그러면 방가루 2번 이 분양 대행을 하고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많이 받아도 된다. 분양 대행 수수료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주면 받아도 된다. 방가루 3번 옛날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 가능하다 했죠? 그 말입니다. 3번은. 자, 그 다음에 방가루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 겸용이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방가루 5번은 이건 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 다시 보기로 하고
어쨌든 겸업 제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은 여기에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여기에 있는 7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은 7번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못한다. 이런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법인이 7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규정은 한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34페이지 5번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5번 위에 있는 거는 이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는 참고로 비교하라는 이야기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자, 5번에 양가로 1번 중개사무소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분사무소든 주된 사무소든 이전 전의 사무소든 이전 후의 사무소든 모두 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이 지금 우리 수분노트에 안 적어놓은 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다. 면적 제한은 없다. 이게 사무소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걸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 같은 말이죠? 2개 이상 둘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등록 1사무소다.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법인, 즉 회사인 경우에는 지사, 지점, 즉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만.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뜻다방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반드시 개업공개사 명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예, 실장이 사무소도 된다고요. 실장이 임차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만약 실장이 임차인이라면 실장하고 사장하고 사행대차 계약서는 적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할 때는 개업공개사가 써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꼭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는 폐지되었다. 면적 제한도 없다. 전용은 전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된다. 담배 파는 장소로 사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35페이지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합니다.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 없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4번에 있나요? 4번.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4번 맞아요?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보정설정을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오늘 미리 할 수 없고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는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박스에 서류까지 받고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역시 소속공개사 자격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고 자격 확인을 시도의사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 설치 요건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제외한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 그래서 시험에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2대,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한다고요. 만약에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가 있으면 원주에는 분사무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제외한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 제외 포함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암기 프린트 4번에 거기 보면 밑에 창고 표시되어 있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다만 맨 밑에 별표 2개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이라는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시도 조례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 자, 여기까지가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그래서 사무소와 관련된 게 문제가 5번 문제.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1번이라고요? 네, 분사 3번이죠. 분사무소는 3번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3번이 답입니다. 5번에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4번 공동사무소 설치인데 공동사무소는 우리 거기에 법 13조 6항에 있는 것 딱 법조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 업무하면 되죠.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 밑줄 치놓은 거 그게 시행령 16조 아까 제가 법조문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13조 6항
시행령에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시행령. 법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 맞고요. 시행령의 16조에 보면 그 밑줄 치놓은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분사무소,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이나 또는 이전 신고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되는데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면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이게 건물주 승낙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현업을 이야기했는데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현업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임대차가 주인 동의 몰래 전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잖아요. 그래서 중개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다른 거 같이 사용한다 이러면은 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그래요. 동의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것도 받아오라는 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애를 그 분양받으려고 세대주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또 저 옆 막 여러 사람을 제 밑에다 다 놓으니까 안 되더라고. 한 두 사람밖에 같이 못 살죠. 세대 보통 아파트에. 그 아들, 딸 다 세대주 만드니까 안 돼가 누나집에 한 명 보냈어요. 누나집에 보냈더니만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한 10만 원 더 나왔더라고. 집 아파트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 떼오면 싸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양식은 따로 없어요. 그냥 공짜로 있습니다. 조카가 불쌍해서 공짜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냥 도장만 사인해도 되고 도장 찍어도 되고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사용승낙서가 따로 양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것처럼 그 시험에 나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인데 지금 우리 동네에 여자분 2명이서 15년째 공동사무소로 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세금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한 A 명의로 했다가 한 5년 있다가 폐업해버리고 B 명의로 하는 거 둘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래버리면 세무조사 한 5년 동안은 세무조사 안 하거든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자 본다고 보거든요. 10년 이상 계속 하면서 세금 안 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A 명의로 했다 한 5년 하고 또 그 뒤에 B 명의로 한 5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지나니까 또 AB 공동 명의로 하더라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사이만 좋으면 부부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세금은 줄일 수 있죠. 소득세 같은 거 모든 거 같이 하면 둘이 해서 지금 한 사람당 2천만 원 받아간대 매달. 그러면 2억, 4억 버는데 한 사람이 4억 번다고 하는 것보다 둘이 나누면 2억이고 거기서 비용 빼버리면 2억 해도 비용 뭐 월세 다 빼고 광고비 빼고 이것저것 다 하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도. 그 직원 고용했으면 직원 월급 준 거 이런 거 다 비용으로 빼면 되잖아요. 그리고 카드도 신용카드 딱 하나만 집중적으로 쓰니까 편하더라고.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그 신용카드 해주더라고요. 금융기관에 물어보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 계속 쓰면은 집중적으로 무조건 모든 거 다 그걸로 쓰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소득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쓴 게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하더라고요. 거의 다 모든 걸 다 카드로 다 써버리니까. 저는 현금 와이프가 5만 원밖에 안 줘요. 용돈. 다 카드로 쓰라고 했는데 둘이 밥 먹으면 어느 년하고 먹었냐 이러니까 그게 또 맘대로 먹을 수도 없었네요. 저 혼자 먹는 거는 비싼 게 먹어도 되는데 또 비싼 게 먹었다고 다 보고 왜 이렇게 비싼 게 처먹었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미치겠어 진짜로. 그 카드로 다 해놓으면 나중에 비용 공제 받기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격이더라고. 성격이 막 걱정을 너무 많이 온갖 거 다 신경 쓰고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가 뭐 카드 뭐 쓰는 얘기 보지도 않거든. 근데 뭐 하나하나 다 보더라고. 그 머리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 아프다 하고 막 골 아프다 하고 그래.
저는 대충 살아요. 그냥 얼마죠? 한 20년도 못 살면 죽을 건데 그렇게까지 맞아요. 할 필요 뭐 있어요? 자, 만약에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이전하면 돼요. 이전할 때 B는 A 개업공개사 사용승낙서가 있으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가 A로 이전하려면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따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고요.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없다. 자, 그러면 A, B, C, D가 4명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 종별 제한은 없어요.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칸막이 없는데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왜 칸막이 없이 이렇게 하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비용 줄이는 거죠. 월세 줄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특이한 케이스를 15년 하는 사람 봤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중개보수가 100만 원 B가 받았다. 그러면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까? 규정이 없어요. 혼자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싸울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다 먹으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보고 있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 앞으로 나도 안 하겠다. 어차피 내가 하든 누가 하든 나눠 먹을 바에 뭘 때문에 열심히 하냐 이렇게 되고 싸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칸막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자격증, 등록증, 게시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다 각각 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도 하려면 따로따로 해야 되지.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X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다 독립성이 인정된다. A가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게 갑이 잘못하면 갑하고 A만 책임이 있고요. 다른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다. 만약에 혼자서 이 4명을 보조할 수 있는지 국토부 유권 해석은 안 된다. 이중소속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더 현실적으로는 아예 공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저는 2번 봤어요. 태어나서 공동사무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사무소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땄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사무소 2개 차리는 게 더 좋아요. 공동은. 2개 차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중개사무소 2개, 3개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 안 오겠죠. 시장조사 해보고. 그래서 차라리 옆에 하나 더 얻는 게 낫다고요.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 자, 그래서 사무소, 공동사무소까지 봤고요. 37페이지 양가로 5번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원주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옮기는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인천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미추홀구 치고보면 나올 거예요. 온조 형님이 세운 나라예요. 온조는 비루를 세우고 백제에 온조 형님이 세운 나라라고요. 고구려 주몽 아들들 내려오다가 소순호하고 내려오다가 인천으로 가고 한 명은 이게 서울 송파 있는데 그 뭐지? 거기 서울에 백제 유적지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어쨌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를 한다. 사후 신고. 사후 신고 이전 후의 등록관 증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증,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입니다. 원본.
원본이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지만 해석상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 해야 되니까. 시험에 원본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송부를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원주시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 미추홀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 경기도 군포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본사, 주된 사무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신고는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이라는 말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원칙 재교부. 이 사무소 이전 절차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오늘 문제 이게 기출문제인데 7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7번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전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죠. 그래서 7번에 오늘 내드린 문제 7번 3번이 아니고 1번이라고요. 1번하고 3번 차이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이것밖에 없죠. 이때까지 29번 시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도 알아야 된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어디에 있다?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 있다고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38페이지 인장등록 보겠습니다.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는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등록할 인장을 보면 기업, 개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명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크기는 39페이지 맨 위에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됩니다. 오늘 8번 문제 1번이 답인데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10mm 이상 40mm 이내. 다른 학원에도 강의하니까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기출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몇 회째 출제된지 정확하게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 편집하다 보니까 몇 개 날라가 버려가지고 몇 회인지 찾으려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뭐 몇 회인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출제된 거는 확실해요. 이거 제가 시험 봤던 거는 몇 회 때인지 다 기억나는데, 이게 남이 본 거 뒤에 해설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만큼 시험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0mm가 아니라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도 기출문제가 한 70% 정도는 되지만 기출문제 아닌 것도 좀 어려운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점수 잘 나온 게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요. 좀 색다른 문제도 한 30% 정도는 풀어봐야 돼요. 자, 크기 받고요. 니은. 그럼 법인 인장은 이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크기 적용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법인은 안 받아요. 그냥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인장인데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다. 이 말은 법인 인감도장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인장 등록은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른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있다. 기업, 개인의 경우에는 등록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소속 관계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관계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에 보면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법인은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 7일이 39번인가요? 7일이 몇 번에 있어요? 7일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39번에 2번 밑줄 쳐놓으시고요. 39번에 2번 39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양가로 2번 등록인장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그 박스 밑에 위반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이런 질문도 올렸더라고요. 소속 자격정지도 되고 업무정지도 되고 둘 다 해야 되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냐? 왜 중복처분 둘 다 가능하도록 해놨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가 그 처분 대상이고요. 자격정지는 오직 누가 대상이에요? 소속공개사가 대상이죠. 소속공개사가 인장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개업공개사가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요. 거기에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결정, 공인,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앞에 5개 그는 띄워놓은 이유가 구체적 기준 6개월 국토교통부령에, 중간에 9개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 여기까지는 3개월. 맨 마지막에 기타는 1개월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몰라도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뒤에 있는 것도 자꾸 미리 여러 번 하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시작. 결정, 공인, 확인, 계약,
구체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까만 거 돼 있죠? 까만 거에 글자 하얗게 돼 있는 거. 네, 밭에서 봤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표에 보니까 이때까지 인장 등록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이 8번. 아까 1번이 답이라고 했죠? 7mm 이상 30mm 이내 8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갱이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3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번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5번 변경 한때에는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안 푼 거 없죠? 있어요? 다 풀었습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이제 계속 모의고사 계속 보지 앞으로 계속 보니까 좀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게 실력 향상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좀 고통을 참고 좀 일찍 오셔서 문제 모의고사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